안녕하세요. 관계업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6페이지 주택법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요. 우선 재정 목적과 관련되어 두 번째 줄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은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게 되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인데 1980년대에는 50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였고요. 88 올림픽 이후에는 60제곱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현재 좀 더 넓은 국민주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 게 되겠죠. 그래서 유주택자에게 새로이 넓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주택법의 재정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 목적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선 공공택지란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공법상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건축물의 한 종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도 주택을 충분히 건축할 수 있지만 그 호수, 세대수가 20호,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건설하고 공급하도록 주택법을 따로 마련한 겁니다. 덕분에 이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법과 관련되어 적용 범위, 적용 대상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주변의 아파트 단지는 각종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공공택지입니다. 사실 이 택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택지라 하고 여기 공공이라는 말 쓰게 되는 것은 보통 농경지 등을 매매 또는 수용 방법으로 확보하여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수용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택지 개발하게 된다면 그때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매매 등의 방법으로 택지를 확보했다고 하면 그때는 민영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 택지라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와 관련되어 공공택지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을 건설하는 용지를 말한다. 하단부의 이야기들은 모두 개발 의미, 개발 용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개발 사업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해서 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 수용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택지 개발한 것을 공공택지라 한다. 그렇게 구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택지에는 각종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교화지구, 환교지구, 동탄지구와 관련된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건설 용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 사업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 복리스를 둘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 별개 주택단지와 관련되어 잠시 살펴봅니다.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분당 1.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도시, 군, 계획, 예정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분리된 주택단지로 보고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신기해 있습니다. 공동택단지에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또는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된다면 그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사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갑자기 고속도로나 또는 철도가 단지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된다면 그 공동택단지의 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길 건너편에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이 철도 지나다녀야 되거든요. 불안해서 못 다니죠. 그래서 철도나 고속도로 등이 설치되게 된다고 하면 그 주택단지는 각각 분리된 것으로 보고 별개 주택단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이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도시군 계획 예정 도로가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만약 로또를 사게 된다고 하면 로또 구입하는 번호에는 20과 8을 하나 집어넣고 구입해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28입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1등 되시면
제가 번호 2개 알려드렸으니 한 3분의 1은 요구해야 되지만 양심 삼아 10분의 1만 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28. 하나의 주택단지를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이다. 그렇게 박혀놓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 개 주택단지는 그 단지 내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구를 하나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개 주택단지는 관리기구 하나입니다. 폭 20m 이상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됨으로써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에는 관리기구 하나씩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 기준을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한번 공구입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가로속에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에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와 사용무사를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착공신고 동그라미, 사용무사 동그라미였습니다. 이 자체가 기입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봐놓으셔야 되고요. 1번입니다. 다음 과목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폭 6m 이상의 공구간 경계 설정할 것. 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입니다. 그리고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최근 주택건설 경기가 참 불경기이죠. 그러한 불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법령 제도를 개혁하게 되었는데 아주 최근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개발이익 환수 조치를 폐지한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는 집값이 좀 올라가는 형편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처럼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법 제도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바로 공구별 분할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한 개 주택단지가 1000세대 이상이었을 때 대한민국의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착공 이후 30%에서 40% 정도의 건축 공정을 보이게 되면 분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분양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막대한 건축 공사 비용을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되고 결국 그 회사는 부도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면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면 이 1공구에 대한 착공 신고, 사용무사를 따로 함으로써 미리 주택건설 사업 완료하고 미리 분양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분양했을 때 분양 잘 된다고 하면 바로 나머지 공구에 대한 공사의 착수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공구가 1공구가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건설 공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이 분양이 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구별로 분할 시행 제도를 우리 주택법에서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구별 분할 시행이 가능한 주택단지의 규모는 공동택단지의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게 되었을 때 갖출 기본 요건으로서 각 공구는 최소 세대수가 얼마 이상? 3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1공구와 2공구 사이에 경계를 뚜렷이 할 필요 있죠. 그래서 폭 6m 이상의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공구별 경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구별 분할 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절차상의 특례로서 착공신고와 사용금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법은 건축법과 달리 20호 2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관리 사업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동체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라고 하면 주택법,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요.